죽은 자의 령이 보이거나 또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전하는 이야기. 고스트 스팟 지금 시작합니다. 수년째 사람의 발길이 끊겨버린 흉가 한 채. 이거 봐. 뭐요?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서 오잖아, 저기다. 쇠사슬 끄는 소리 들렸는데 저기 시체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원혼들과 처녀보살의 기막힌 접신.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모들 다 현실들이고 부처님이고 알 수 없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살해자. 절이 부족하다 이거 위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종교령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 아주 곤란해요. 과연 신령 가려는 잃어버린 그녀를 찾아줄 것인가? 킬링필드, 죽음의 언덕. 이유도 모른 채 한민족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 바로 캄보디아. 하지만 이들의 아픔은 가난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로 물들여진 그들의 아픔을 고스트 스팟에서 담아봤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 대고적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앙코르와트를 품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 하지만 신비로운 모습과 달리 그 이면엔 잔인한 사륙의 역사, 피로 물들여진 절망의 시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바로 킬링필드. 통곡의 그 시간. 뒤에다가 이거 박아가지고 머리를 뚫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거래, 지금 이제. 나 못 살아, 단순히 정부에 반한다 해서 무참히 살해된 민간인이 무려 150여만 명.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가난은 그 아픔을 점차 잊혀지게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피로 물들여진 역사의 상처가 뜻밖에도 제작진의 눈앞에 나타나리라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현지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공항 인근의 한 시골 마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낡고 오래되어 버려진 집 같은데 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듯한 기운을 느끼는 처녀보살.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안 역시 폐허. 그런데 이제 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이 눈에 띈 순간 갑자기 처녀보살이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떡하지? 왜 그러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억울하다고요? 서럽다 그래야 되나? 불쌍하다 그래야 되나? 여자. 근데 웃긴 거는 왜 여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검정색 그림자가 묻지 많다는 거야. 그냥 눈물이 막 괜히 막 눈물이 나.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지. 왜?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날까요? 그냥 무섭다는 그런 느낌보다 되게 좀 나도 모르게 그냥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그냥 눈물이 나는데요. 어지러워. 머리가 핑한 그 느낌이 있어. 뭔가 답답하고 막 그런 거.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네. 여기 좀 있으니까 지금 어지러워.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일으킨 반응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냥 버려진 집 같은데 정말 무엇인가 있는 걸까? 일단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는데 여기가 뭐라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나도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게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뒤에 귀 뒤에 이렇게 여기서 쭉 무슨 이렇게 뭐 소름 돋친다고 할까요? 살짝 그러다가 머리에서는 머리가 약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느낌. 그리고 살짝 어지러운 느낌. 목매면 난 안 매봤지만 그 목맨 연가를 굿할 때 싫으면 여기는 거의 괜찮거든요, 몸은. 근데 여기를 딱 조여버리면 왜 그 뭐라 그랬지? 맥박 뛰는 거 마냥 쿵쿵 이렇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박이 뛰는 건데 머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맥박, 이게 숨이 딱 막히니까. 정말 목을 매 죽은 영가가 있는 것일까? 이 집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 이웃 주민과 접촉을 시도했다. bà con trọp chư con chim á và đó chư đó trọp nữa bạn đây đó cái tha tận năng nào bàn mà bây giờ tận năng đây nó nào bàn món á.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집이 생기기 전에 여기 총살시키는 사형장 자리였거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였어요. 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억울함보다 나는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났거든요. 나는 저 집보다. 집터 자체가 처형장이었고 그 위에 집이 지어졌다는 것. 게다가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한 할머니는 더욱 놀라운 증언을 쏟아냈다. 저 집에 대해서. 안 미안 때. 무덤 지금 안 땄어요. 안 미안. 땅 안에도 땄어요. 아, 그냥 묻었다고요, 저기다가? 자, riệp ở hơi. 그럼 저기 시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골이? 자, 유나 hơi, 다 riệp hơi. 킬링필드 당시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장은 물론 바로 이곳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묻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곳 주민들은 이상한 경험으로 공포에 떤다는데 năng à lơ mù họ châu flop đam chơi năng ấy hay mang khai còi móc thôi mình luôn thùng an vậy đào màu ngân 유나 hơi. Lụt krâng đôi sạch. Lụt chành từng. Lụt chành từng. Nó cái nhà mẹ con phá con khai cơ.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원한 그리고 자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버지의 한이 남겨진 후 과연 이들은 낯선 예방문을 반겨줄까? 저녁 7시 해가 지고 제작진은 다시 그 집을 찾았다. 현지 코디네이터까지 합쳐 모두 8명이 함께했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 카메라의 조명에만 의지해야 했다. 그런데 누가 쳐다보는 거 같아. 네? 어디요? 집에서. 집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무언가 제작진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전혀 보살만이 아니었다.
느낌이 난 지금 여기서부터도 지금 너무 어지러워. 지금 내가 낮에도 어지럽다 그랬잖아. 네. 근데 물론 아까 들어갔을 때는 이거보다 더 어지럽고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 마음이 너무 지금 모르겠어. 너무 무거워 마음이. 칠흑 같은 어둠이 더욱 발길을 떼기 어렵게 하는데 드디어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녀. 좀 막다른 틀리다. 어? 막다른 틀려. 네. 뭐지? 그냥 울타리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왜? 예. 한이 설이, 그러니까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이 아니라 괴성이라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에서 예. 그 나쁜 사람들 데리고 가면 왜 검정색 물, 엄마야! 왜? 뭘 봤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해. 왜? 누가 옷을 확 잡아당기잖아. 예? 모두가 공포감에 숨을 죽이고 떨려요. 식은땀 나고 떨리고 더 옆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오싹한 느낌도 들고. 유난히 한 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처녀보살.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 이거 방금 누구 안 지나갔어? 네? 이거 봐. 뭐요? 왜? 여기 하얀색 옷 입은 사람 자꾸 지나다녀. 뭐야. 나는 눈 감아야 귀신을 보거든요? 예. 나는 눈을 감아야 귀신이 느껴지거든요. 나 언니 여기 만져봐. 나 가슴 만져봐.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진정하기 어려운 듯한데 저거 봐. 왜? 뭐? 또 저기에 응. 그거 스카프 천 날리듯이 이렇게 위에서 뚝 떨어지면 하늘거리잖아. 네. 그게 자꾸 왔다 갔다 거려.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목에다 매는 네. 끄로마라고 하는 천이에요. 그래요? 대부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람 맞고. 뭐 크메르 루즈 때 뭐 얼굴 가리기도 하고 정말? 정말 끄로마를 본 것일까? 왜 여기서만 그러지? 여기서만? 그녀가 가리킨 곳은 집이 아닌 마당 한가운데. 내가 누가 내 발, 어떡해. 누가 내 발목을 잡았어. 모두가 공포에 휩싸이고 급기야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까지 되고야 말았다. 방금보다 지금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이번엔 집 입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처녀보살. 입구, 우리가 들어가려는 입구 있죠? 응. 아무것도 없거든? 응. 눈동자만 동그랗게 동동동 떠있는 거. 가까이 다가가 카메라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 움직이는 물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대체 처녀보살이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일까? 처녀보살이 보고 느낀 것처럼 주변을 맴도는 영가는 과연 무엇일까? 주민들이 말했던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던 그들일까? 왜?
왜? 또 잡았어? 아, 나 어떡해. 왜? 사람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서 오잖아, 저기다. 과연 이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보살의 눈에 보여지는 캄보디아 영가들. 과연 그들은 보살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자꾸 보살을 건드리는 걸까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람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서 오잖아, 저기다. 집에서? 아니요. 그냥 땅에서요? 응. 떼굴 굴러서 오잖아.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데 근데 일본 영가는 의심이 많고 선뜻 사람하고 안 친해지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다가오는 거리가 항상 유지가 돼 있었는데 여기 영가들은 틀려. 제발 어디요? 나 지금 진짜 손에 땀난 거. 돌아다녀 막? 자기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응? 자기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나보다. 너무 들이밀어. 너무 들이대네. 왜 그런 거예요? 습성인가? 코디님 그래요? 강제로 끌려와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살려달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지만 해결 방법은 없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다. 처녀보살 초와 향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꺼졌어요? 웃긴다. 됐어. 바람 별로 안 부는 건데. 바닷바람에도 초 안 꺼지거든요. 써달라고 하면 안 돼? 같이 써달라고. 다시 초에 불을 붙였지만 또 꺼진 거예요? 또 꺼지고 말았다. 웬만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이건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꺼져. 어머, 일본에서도 이랬다? 귀신 있는 데 가면. 뜨거우시겠다. 6번째 초에 불을 켜는 순간 조용해. 시끄러 죽겠어. 너 있는 거 아니까 가만히 있어 좀. 이게 자꾸 무서워해지니까. 이씨. 마치 영가에게 화가 난 듯한데 핸드폰 주세요. 더 이상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보기로 했다. 이게 자꾸 무서워하니까 진짜 지가 무서운데 몰라봐. 밖에서와는 달리 집안에서는 별일 없이 조용한 듯한데 그래도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거 봐, 움직이잖아 계속. 사각사각. 가만 안 있어? 영가들이 제작진을 따라다니는 것 같기만 한데 군인도 있나 봐 여기. 예? 군인. 왜요? 군인도 죽었나? 군합발만 계속 사박 왔다 갔다 거리. 할 것 같아 그때. 폴포트 때 뭐 군인들도 많이 죽었겠지. 안 날? 밖이 더 요란스러운 것 같아. 다시 밖으로 나가는 처녀보살. 그녀가 향한 곳은 집 뒤뜰에 있는 나무 앞. 접시는 시도하시겠습니다. 해야지. 할 건 하고 가야지. 예, 예. 뭐 계속 무서워할 순 없잖아. 예. 드디어 접신이 시작되고 기가 막힌다. 진짜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가 막는 것 같아. 접신을 하려고 하면 발만 보이니까 내가 뭐
할 수가. 근데 나 아까 저기서 나무 앞에 갔을 때 네. 쇠사슬 끄는 소리 들렸는데 쇠사슬 끄는 소리? 그때 들렸는데 나 말 안 했거든요. 아까도 앞에 너무 막 바람 불고 막 이런다 그래서 그래갖고 그냥 잘못 들었겠지 그냥 지금 다 그냥 이러고 있어갖고 캠핑필드 때 전부 끌고 다니잖아요. 족쇄 때문에. 마을 주민과 제작진의 경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치. 신경전 같아. 얘들은 얘들대로 나 간 보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령님도 더 내려오시거든요. 자시가 되고 인시가 되고 그러면 지금 장군님이 계시지만 이 자시가 되고 인시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럼 그럴수록 얘들은 더 멀어지고 못 가게 더 막을 거고 신경전 같아. 9시 20분. 이제는 원혼을 어서 빨리 만나야 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은혜가 보면은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코 밑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단 인사 먼저 하거든요.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사를 안 해서? 인사를 안 해서? 인사를 안 해서 영가들이 화가 났다. 그렇다. 낮 촬영부터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살짝 한 15도 정도 하고 준비 쓱 그러고서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제작진 이들만의 인사법을 해보기로 결정.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난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갑자기 무슨 기운을 느낀 듯한 처녀보살. 그녀는 인사를 원했던 이들과 과연 접신에 성공할까? 누구야? 뭔데? 비유그리 시대인데? 브라마. 그거 뭐예요? 그 힌두교의 주 3신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예.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것 같다. 나가? 나가라고 하는 수호신이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 수문장 역할을 하는 신. 와 웃긴다. 앙코르 얘기인데. 나 캄보디아 말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 어떤 남자가 하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하는 말 중에 내가 딱딱 들리는 말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다 신에 관한 말이야. 아버지님 제 옆에 앉으시고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말이 안 돼도 이 영가의 느낌은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Lúc mà này thì 드디어 원원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ông tô play nào. 왜 그러는 건데요? Tô lúc hay ta bày 아프세요? ông chư planet 많이? plan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처녀보살. 그들이 그녀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걸까? 그녀는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듯했다. 아파서 chư miền tên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이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그래. 전부립스, 그거. 전부립스. 그들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달라는 것인 듯했다.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계속. 아파요, 아파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계속 하는 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고맙습니다가 뭐야? 고맙습니다. 목꿈치랑 고맙습니다. 그것도 인사가 이래요? 예, 마지막에 이제 갈 때 인사를 할 때 고맙습니다. 이거? 이래? 목꿈치랑 김영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응. 이랬는데? 잠시 후 갔어. 가버렸어. 가버렸어. 가버렸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이곳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원혼들에게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그들의 인사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낯선 이방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안녕하세요 인사. 혹 잊지 말아달란 것은 아닐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너무 그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너무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랑 사뭇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밤 됐을 때는 지금은 되게 홀가분하고 가벼워졌어요. 이 나라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궁금증? 그런 거? 그러면서 슬퍼고 신기하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캄보디아의 원혼들, 이제 부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란다. 부모가 미고 부모들 다 계신 집이고 부처님이고 처럼 다니고 사람도 구경거리고 만들어주고 그게 절이 부족하다 이거 위로 이게 제일 대표적인 그 종교령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주 곤란해요. 여자만을 위한 미주사랑의 선서 1. 30일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2. 대출 프로그램도 직장인에 맞게 주부에 맞게. 3. 상담은 여직원들과 통화는 본인에게만. 여자를 위한 금융 주치 15660008 미주사랑 미주사랑. 더울수록 시원한 맛 삼각 빠삐코 올여름 더위는 빠삐코에 맡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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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코 빠르네 1분이면 오케이 속도가 춤 인터넷 1분 대출 실시. 역시 애프터 6런 60일 이자 실종 사건.
지금 애프터식스론에선 60일간 여름휴가를 떠난 이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이자는 2달이나 무료. 1600에 6번. 상조가입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물론 아무 상조나 믿고 맡길 수 없겠죠. 18년 전통의 보람 상조는 이미 50만 고객들이 선택하셨습니다. 전국 300여 개의 보람 직영망을 통해 연간 6천여 건의 행사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월 3만 원으로 보장받는 고품격 장내 토탈 서비스. 상조는 역시 보람 상조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5881009 보람상조. 20대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 귀신이 아니고 종교 집단.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한 귀신을 얘기를 해요. 이런 귀신이 사람한테 달라들 때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종교 집단의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점점 시켜갖고 먹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잠식을 해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완전히 잠식을 한 상태에서 의지를 없게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정도로 표출을 하면은 최하 5년 이상. 알 수 없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살해자. 그게 절이 부족하다 이거 위로. 대표적인 그 종교령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진술을 하는데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아주 곤란해요. 과연 신령 가료는 잃어버린 그녀를 찾아줄 것인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달려간 곳은 강원도 원주. 네, 안녕하십니까. 보이토 스팟입니다. 저분요. 원피스요. 지금 가로등. 시내 외곽 한 주택가에서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던 살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이상하다고 했다. 얘가 그렇게요. 확 떠들어요. 막 떠들고 가진 뭐 몇 가지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막 크게 소리를 짓고 떠들고 막 떼우 공격을 막 하면서 떠들고 막 희한해요. 고칠 수 있나요? 어머니의 간절함에 우선 살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러나 살해자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흔한 일인 듯 열쇠로 문을 열어주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담만 해요. 그래? 갑작스런 제작진의 방문에 살해자는 놀란 듯했다. 맨날 집에만 계세요? 책 보고 그래요. 집에서 좀 책 좀 보고. 뭐 특별히 뭐 아프신 데나 그런 거? 나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 특별히 아픈 데 없고 좀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고 자고 하니까 살이 좀 쪄서 좀 그건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사실 얘기한 말 네가 얘기를 해줘. 그대로 병을 고쳐. 솔직히 얘기해서 고치라고. 병을 고쳐야지. 무슨 먹고 자고 뚝딱이 같은 소리야. 어저께도 막 짓거린 거고 네가 짓거린 게 아니지. 네 속에서 그 지금 말이 나온 거지. 그럼 네가 짓거린 거야? 네 속에서 말이 나온 거지. 사람이 엄마 혼자서도 떠들 수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혼자 떠들 수 있고 혼자 왜 떠들어? 책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렇게 엄마 남의 얘기를 언제까지 엿들어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남의 월급이 얼마니 이런 거 초면에 그렇게 묻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녀에게서 이상한 기운은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문을 잠근 방에서 그녀는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일까? 잠시 후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보였다. 너보다는 내가 넌 많이. 근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구와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잠시 후 급히 집을 나서는 어머니. 잠시 눈을 뗀 사이 살해자가 없어진 것이다. 영아야 집으로 가 이제 그만. 네 집으로 가.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봐봐야지 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손짓하는 거 봐요. 손이 막 저잖아요. 어머니의 부름에도 계속 걸어가는 그녀. 들어가 계시죠. 같이 들어가요. 왜요? 어디 좀 있다 가시려고? 조금 있다. 어디 가시려고? 그녀는 취재진과 얘기하기 싫은 듯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에 돌아와 쉬고 있던 살해자. 다시 취재진을 보자 급히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서가 맞아야 되고 영이 맞아야 되고 기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집 문이 돼야 되고 갑자기 취재진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 집 문이 되는지 봐야 되고 영이 맞아야 되고 혼이 맞아야 되고 서가 맞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불교 단점이 그래요. 불교 단점은 불교가 부모님 부처님 그 서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얘기만 하는데 부처님이고 교회 이름을 만들고 불교 믿어야 된다고 항상 이래 드는데 얘가 이래고 나서 저렇게 뭐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댕기던 귀신이 붙은 모양이에요. 교회가 옳은 거야. 한 가지는 서로 해결하는 게 옳은 거야. 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살해자. 그녀는 계속 종교와 관련된 알 수 없는 얘기를 풀어냈다. 죄가 없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일단. 한 가지가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녀의 말과 행동은 무엇 때문일까?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는 김영기 퇴마사. 그 말이 틀림없는 비인이에요. 의지가 없으면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그 종교령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귀신이 사람한테 달라붙을 때는 그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종교 집단의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깔끔히 정리된 살해자의 방. 그러나 그녀의 방 어디에도 종교적인 물건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잠시 후 잠긴 방 안에서 들리는 살해자의 음성. 누군가 이름을 말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김윤정, 안은수, 미혜명성. 근데 전도에서 낼 수도 있고 전도 안 하고 집에서 되는 애들도 많대. 그런 얘기하지. 왜 이렇게 떠들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엇인가를 급히 감추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하던 그녀에게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살해자가 자리를 비운 뒤 어머니가 찾아낸 것은 무언가를 적어놓은 한 뭉치의 메모지. 메모지에는 이름과 함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중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종교에 관련된 단어들. 마치 설교 내용을 적어놓은 듯 보였다. 내가 왜 뭐가 잘못되는데 내 얘기를 해봐 그러면. 너? 너 맨날 저기 뭐야 혼자 떠들고 길바닥에 혼자 떠들고 처럼 다니고 사람도 구경거리고 만들어주고 어? 씩씩거리면서 들락날락하고 문 탓하고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처럼. 그 어느 사람이 봐도 넌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다 알아. 교회들은 다 알아. 4차원까지 있고 다 알아요.
하늘에서 영 내려서 어느 개가 내려오고 어디 개가 떨어지고 전부 다 계산을 다 하는 거. 교회들은 상대방 영을 미리 알아요. 교회들은 미리 알아요. 언니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할 때들은 훤히 알아. 상대방 영. 가족과의 대화 중에도 자신의 말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그녀. 상대방의 얘기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이 옷, 그때 고등학교 때 나는 이 옷 입어. 바로 하는 거야. 교회들은 별 진술을 다 해주는 거 상세히. 그게 절이 부족하다 이거 위로. 뭐 내가 뭐 만약에 기독교적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다 그러면 자기가 미륵불. 또 아니면 뭐 대순이다 뭐 그런 데 같으면은 자기가 상제 그런 식으로 와갖고서 불림을 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런 게. 그 종교에서 모시고 있는 교주 신을 자기가 바로 그 존재다 하고서 현혹을 시켜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곤란해요. 이 종교력이에요. 지난 9년간 딸을 지켜온 어머니는 날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욕심 많고 똑똑하던 막내딸. 그러나 그 딸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살해자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퇴마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냥 무서워서 싫어. 뭐가 무서워요? 그냥 분위기야. 급기야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오싹한다 느낌. 아, 그래요? 느낌 오싹하고 으시시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을 무서워하는 그녀. 저기 무서워서 이선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뭐가 무서워? 무서워서 네, 무서워. 무서워서 안 돼. 무서워서 안 돼. 싫어 뭐 무서워 나. 뭘 싫어? 왜 무서워? 왜 무서워? 퇴마사를 보자 더욱 무서워하는 살해자. 괜찮아요. 그래도 무서워. 예전보다 괜찮아졌다는 어머니의 설명. 그러나 퇴마사는 호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제 자리를 다 잡고 떳떳한 거지. 이건 내 몸이야 그러고 자신이 있는 거죠. 퇴마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살해자. 평소 쉬지 않고 얘기를 늘어놓던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있다. 귀신하고 내 혼하고 합쳐져 하나가 돼버렸다고. 가장 힘든 상태예요. 살해자의 영혼을 차지한 종교력. 강력한 첫 번째 신령 가려가 행해지는데 무엇보다 영을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서 강력한 종교력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있어갖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나야 돼 하면 그걸 들고 들어가거든. 의지가 없다. 자기 혼을 키우는데 이건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내 장기로 들어가면서 점차 분리시키면서 해야 되거든. 이 상태에서는 힘들어 지금. 퇴마사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 다시 진행되는 두 번째 가려. 강력한 종교령과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종교령은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의 몸 안에 숨어 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살해자. 종교령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일까? 과연 그녀는 종교령에게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자기 자신의 혼하고 귀신하고 너무 하나가 돼버렸어요. 믹서가 돼가지고 분리시켜가면서 빼내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저런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한 여성의 삶과 영혼을 앗아간 강력한 종교령. 고통받은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을 다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우리는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은 영원히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 수 없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힘겹고 긴 싸움이 필요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이니까요.